반갑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해야 되죠? 이번 8번 문제입니다. 169페이지에 8번 문제. 조성된 토지에 관한 분양 방법이네. 분양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용 파트일 때 나오는 상이죠. 토지에 관한 분양입니다. 토지 분양 하면 토지 공급입니다. 토지 공급이요. 할 때의 방법이 무엇이냐? 분양 방법입니다. 토지 분양 방법입니다. 이 조성되어진 이 토지들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이제 경쟁 원칙은 이제 경쟁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요 이제 추첨도 할 수 있다. 추첨 방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1대1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제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이걸 아시고요. 그다음 추첨과 이제 수의가 있습니다. 추첨이 이제 요 딱 네 가지가 이걸 다 암기해야 됩니다. 보시면 국공단공이죠. 국공단공 해가지고요. 첫 번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용지 85 이하를 말하겠죠. 85 이하의 어떤 주택 평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용도일 때 다 추첨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단독택지입니다. 단독택지인데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의 단독택지 용도일 때, 또요, 공장용지도 330 이하입니다. 이럴 때 추첨합니다. 자, 수익은 아주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 아주 좋은 목적.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각종 공익상 어떤 목적이다. 세 번째 보시면요, 각종 어떤 이 부득이할 때, 이렇게 한다. 또 네 번째, 토지 상환 용도일 때, 상환 채권용의 상환 용도 등일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요, 이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무엇이냐? 또 이것이 원칙, 보시면 가격은 원칙이 있습니다. 가격 원칙은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딱 정해서 평가액으로 경쟁을 붙인다. 하고요, 1대1 계약 맺는다. 또 수익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감정가 여러 싸게도 줄 수 있다. 싸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아주 또 좋은 목적 등일 때 보시면 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일단 8번 문제죠. 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걸 또 묻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공당국 나옵니다. 이건 수의계약 아니죠. 이건 추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1번이죠. 330의 단독택지 용도는 추첨입니다. 추첨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이용하시면 딴 건 다 다가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0의 단독택지는 추첨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1번이네요. 다간 다 수의계약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공급 방법이죠. 틀에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자, 이 사업의 시행자들은 필요할 때 공급자의 자격을 제한도 할 수 있다 해서 1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또 이번에 330 이하일 때는요 추첨할 수 있다 되어 있죠. 330 이하의 어떤 단독택지 용도이다 할 때 추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편이겠죠. 3번입니다. 보시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공공용지일 때는요 이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수의계약 물량을 딱 정했습니다. 딱 정했어요. 정했는데, 이것이 더 많이 지금 초과한다, 초과. 아주 많이 초과해서 신청했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추첨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수의계약 물량이 딱 정해졌는데, 많은 분이 신청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추첨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요 아니죠. 3번 X입니다. 4번 보시면 수의계약 물량이 제한되는데 신청 많이 했다 할 때는요, 추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보겠습니다. 자, 또 조성되어진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가 원칙이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목적이면 그 이해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좋은 목적이죠. 그래서 5번 질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수용 파트에 대한 사업체나 오른손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모든 사업체 1번 X네요. 보시면요. 수용이죠. 수용이 누굽니까? 수용 누가 하죠? 수용인 것은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할 수 있다. 시행자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아닌 자는 수용을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하지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에 없는 법에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면 공익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육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수용 사용권의 발생 시기 딱 보시면 아까 했지만 이제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부 목록 이것을 작성 고시를 한 날부터 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가죠. 그때 나옵니다. 원행지 할 때 보시면 원행지는요 전체 구역에서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3분의 2가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한채권이죠. 토지 상한채권 용도일 때 전체 분양 대상 토지 면적 가운데서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래서 5분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될 문제. 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해서 보십시오. 자, 오른편 갑니다. 11번 보세요. 오른편 무엇이냐 되어 있죠. 지방자치, 모든 사업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이면 전부 다 상한채권을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죠. 우리 수용할 때 보시면 수용권 행사 조금 보시면 민간 시행자일 때 한해서만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공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어딥니까? 네, 바로 2번 또 X인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업 시행자 조성되어 공급받는 자한테 미리 대금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죠.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X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또 4번 보시면 시행자가 학교 등을 위한 목적이다. 좋은 목적이죠. 감정가 이하로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목적이니까. 해서 감정이 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항상 원형지가 나오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 안 됩니다. 3분의 1까지입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가 된다. 이렇게 아십시오. 답은 4번만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3번 볼게요. 13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계속 수용 파트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1번 딱 보시면요. 공모에 선정대한 자한 공모 선정한테 보시면 수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얘기죠. 이 공모에 선정된 자한테 1대1로 땅을 줄 때는 당연히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회사한테 땅을 지급할 때는요. 당연히 1대1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좀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국민주택 건설 용지이거나 또 공공택지 용도이거나 등일 때 다 추첨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점은 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땅을 분양할 때는 수익계약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점은 또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에 사업시행자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공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5번 보시면 X네요. 5번에 했었죠. 수익계약 물량이 딱 제한받는데 신청을 많이 했더라 할 때 보시면 이제 추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번, 4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원형지죠. 원형지입니다. 조성하기 전 토지, 원래 있던 형태 토지죠. 조성 홍사를 하지 않고 원래 있던 모양새의 토지로 이제 분양합니다. 다 보시면 계획을 딱 세우죠. 계획을 딱 세워서 이게 공급을 할 것인데, 일본 땅은 딱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원래 있던 상태입니다. 산이 있고 이제 하천이 있다. 이 상태로 이제 토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모양새다. 그래서 원형지입니다. 원래 있던 형태의 토지 상태로 분양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전체 토지 가운데에서 이쪽 부분은 3분의 1까지입니다.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급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딱 보니까 요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지방자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공공단체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면 각종 어떤 각종 어떤 뭐 기타 공모에 선정된 자도 공모에 선정된 자도 받을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학교입니다. 학교나 공장으로 설치한 데도 이 땅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줄 때는요 1대1로 수익에서 땅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학교나 공장 경쟁 입찰 붙인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입니다. 이들 위해 기타 다른요, 요 땅을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전매하지 못한다. 전매도 금지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쳐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14번입니다. 원형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아닌 자 누구냐? 였습니다. 국가, 지방, 지방공사, 공모 선정된 회사, 학교나 공장 등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다 맞죠. 5번에 농장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X가 된다. 아십시오. 보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15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요, 학교나 공장은 경쟁이고, 그건 다 수익이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익이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단은 1번 보시면 수익이익인데 학교나 공장 일대는 이제 경쟁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근데 두 번 이상 경쟁을요, 두 번 이상 시켰다. 두 번 이상 되어도 유찰되었다라고 할 때입니다. 밑에 수익이익으로 올라갑니다. 수익이익으로 올라가.
그래서 보시면 1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원형지 공백이 아니냐. 원형지가 가격이죠. 가격은요. 요쪽 지역의 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요쪽 일대에 집어넣어준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한 비용 다 포함해서 협의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요쪽에 집어넣어준 각종 어떤 가스관, 하수관 등에 설치해준 기반시설 설치한 비용을 더해서 협의서 정한다. 그래서 2번 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원형지는 전체 구역에서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 원형지 공급을 받으면요. 이제 공사 완료 공고 1부터 5년 또 요 계약 체결 10년 중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인데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 1부터 5년 또 이 계약 이 땅을 판 그 계약 체결 1부터 10년 중에 빠른 날까지 전매 제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점은 X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형지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때 보시면 2번 이상 경고를 한 다음에 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점은 다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또 넘어가십니다. 16번 가보세요. 16번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원형지 하면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 토지 말하는 데서 1번 맞습니다. 맞고요. 원형지의 그 대상 면적은 전체 3분의 1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표현 또 나왔습니다. 3번입니다. 원형지 일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전면 할 수 있어요. 요들 외에 자가 전매 제한 받죠. 그래서 보시면 어딥니까? 3번 지문 이제 X가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당연하게 공급 승인할 때 각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이용할 자 한테는요 바로 초점이죠. 학교나 공장은 경쟁이 원칙, 경쟁입체 원칙인데 경쟁을 두 번 했으니까 유찰되었다 할 때 수익이 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이용할 자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전체 토지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어떤 조건부 수행할 때 조건에 관한 소리가 첨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원형지의 가격은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쪽 지역에 설치해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해서 합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정평가 플러스 뭐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X네요. X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는요 원형지 공급받으면 그 기간 불문하고 더 전매할 수가 있다. 전매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환지 파트에 관한 사항 환지 방식 봅니다. 환지 방식도 제 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딱 보겠습니다. 자, 이 사업이 환지 방식의 사업이면 환지라는 계획을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가 이제 환지 땅을 바꾸는 계획을 또 작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 환지 방식은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주로 개발 조합에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지 땅 나오면요 개발 조합에 참 자주 나옵니다. 환지 방식 할 때 이것도 보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 환지 일단은요 다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다 작성해야 돼요. 작성할 것이고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것을 또 보시면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아요. 그런데 이 승인 이것은요 환지 계획을 작성자가 누구냐, 이 시행자가 누구냐 봅니다. 시행자들이 이제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 일대 한에서만 이것을 관할 시군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작성한 환지 계획 일대 한에서만 관할 시군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환지 계획 인가입니다. 인가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될 내용이 됩니다.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나와있네요. 보겠습니다. 1번에 환지니까 환지할 설계 포함됩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받을 필지별 환지명세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문제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또 채비지 보류지 명세 포함됩니다. 근데요 청산 대상 토지는 포함돼도 청산금 명세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기 환지 처분까지 가봐야 그때 알 수 있으니까 청산금에 관한 확정적 사항도 더 공사 끝날 때쯤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계획 세울 때는 환지 청산금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환지입니다. 환지라는 것은요 땅을 합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 요 땅이 있는 상태를 멋지게 해서 땅으로 바꾼다. 땅을 땅으로 준다. 그럽니다.
땅으로 평면이죠. 평면한지라 불러요. 그런데 땅을 가진 자한테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관해서 이 건물 소유권과 그다음에 지목을 준다. 바로 입체한지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준다. 평면한지, 땅을 건물로 준다. 입체한지 이렇게 보죠. 입체한지라고 보죠. 땅을 땅 준다. 평면한지, 땅을 건물 준다. 입체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왔던 기출 문제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떤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준다. 평면한지, 또 토지에서 건물로 옮겨준다 하면 바로 입체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 입체한지 된다. 이렇게 나왔던 기출 또 지문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가볼게요. 오른손 무엇이냐 할 겁니다. 자, 환지하죠. 보시면 너무 보시면 원칙이죠. 원칙은 보시면 환지할 때 적응환지다. 적응환지가 원칙이다. 적응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너무 또 작으면요 늘린다. 적응환지 할 수도 있다. 너무 크면 줄인다 해서 가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땅 대신 건물 준다. 입체한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죠. 한제 부지정 제외, 한제 부지정, 강제 청산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작으면 청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까? 1번 맞죠? 너무 보시면 너무 작으면 과소득이한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 청산도 할 수 있다 해서 1번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환지 부지정이다. 부지정이죠. 환지 너무 작으면 부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원해요. 신청에 동의, 본인들이 신청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환지에서 부지정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해서 환지에서 부지정 당할 때 이때 한해서 보시면 해당 그 토지에 임차인이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환지에서 빠져나올 때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2번 질문 X죠. 원해서, 신청에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될 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X입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어디입니까? 예. 3번이 보시면 이제 필요할 때 신청이죠. 입체입니다. 입체한지. 항상 보시면, 이때 한번 동의 나옵니다. 동의, 환지 부정할 때. 그 외에는 전부 다 정한지, 감한지, 입체한지. 전부 다 보시면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보시면, 정한지, 감한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동의는 다 타면 환지에서 부지정할 때만 타면 나고 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 없이는 못 줍니다. 환지는 원해야 주시다.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도 강제로 입찰한지 줄 수가 없습니다. 3번은 X입니다. 보시고요. 또 4번이죠.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신청자가 작성했을 때 보시면 인가 누굽니까? 인가는요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시군구청한테 받죠. 시군구한테. 그래서 환지 계획만 쓰는 인가를 관할 시군구한테 받는다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적구청 아닙니다. 4번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십니다. 5번에 보시면 항상요 환지할 때는 교환입니다. 토지교환이에요. 교환하니까 이제 가치를 따집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먼저 가치를 감정합니다. 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평가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교환할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 X죠.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받은 이유가 아니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뒤에 하고 앞에 선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협의회 심의한다. 이렇게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번 나왔던 상이죠.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1번 행정청이 안전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환지 인가하고자 할 때는요. 이제 일반 공명합니다. 환지기가 인가죠. 인가할 때 보십시오. 그 전에 일반 공명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또 2번입니다. 이때 요 의견이 항상 의견 나올 때 이 의견 수렴할 때 타당하면 다 항상 그 계획에 반영하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한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모든 아니죠. 자,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일 때 한해서만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만 인가 받지 모든 시행자가 아닙니다. 3번쯤 X죠. 그래서 보시고요. 4번입니다. 너무 작을 때는요 늘려서 하거나 또요 제외할 수도 있다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 작은 토지는 늘려서 환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해서 4번이면 맞는 표현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환지할 때는 모든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합니다. 해서 5번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만 X가 된다 이렇게 아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가볼게요. 자, 환지계획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 관할 시군한테 인가죠. 인가시 검토가 아니다. 인가시 검토가 아니다. 해서 그게 또 1번 X네요. 보시고요. 자, 또 이번에 필요할 때는요. 늘려 한자거나 또 제외할 수도 있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또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요.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 부정당할 때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3번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또 필요할 때 신청하면 이제 입찰지도 할 수 있다. 4번 또 맞습니다. 맞고요. 또 이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도 정할 수 있다. 해서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5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6번 가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환지할 때는요, 모든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1번째 맞는 말이죠. 이번입니다. 조합도 비행정청이니까 당연히 환지계획 당연히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비행정청이니까 당연히 작성한 이 환지계획 인가를 받다. 주로 조합일 때 주로 인가를 받게 합니다. 조합장의 어떤 것 투명성 있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인가를 주로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환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이제 청산을 다 했으니까 나가세요 합니다. 나가세요. 그래서 환지를 하지 않기로 딱 정해지면 청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까지 비우고 이사 가세요. 이렇게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X죠. 청산했으니까 돈 줬으니까 이제 집 비우고 이사 가세요. 이렇게 집을 비울 날 사용 수익을 정지할 날을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하게 한다, 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쯤 나갔습니다. 보시고요. 환지는 환지 처분까지 가서 001 그 다음 날부터 종토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001 그 다음 날 가야 진짜 환지가 딱 되어서 종토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이제 맞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종전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가 되었다. 해서 같이 가서 그 땅을 쓸 수가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쓸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다음엔 7번 문제를 가봅니다. 토지 부담률이죠. 우리 환지할 때 항상 토지를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부담을 시킨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교환하는 어떤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 토지 부담률이죠. 공식은 최대죠. 토지 부담률 50% 이걸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담률은요, 전부 다 사업의 시행자가 결정을 하게 해준다. 다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요. 2번 보시면 환지 계획을 세울 때에 보시면 환지계획 구역 안팎에 연결되는 너비 25m 이상의 포까진 도로죠. 이것은요. 해당 토지 소유자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는요. 그 앞으로 이익 보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 비용엔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앞으로 그 받을 이익이 있으니까 그 돈을 지출이 그러니까 땅을 교환 받으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각종 어떤 시설 공사할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그 토지면을 떼어버린 땅 가운데서 일부를 부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연집은 X입니다. X.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디귿 보시면 70% 아니죠. 보시면 원칙이 50입니다. 원칙이 50%인데 50을 넘어서요. 60%입니다. 60%까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60%까지 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죠. 하게 하려면 보시면요. 일단은요. 60%까지 부담시키려고 하려면 지구입니다. 그 지정권자한테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60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60을 초과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때는 이때는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의 3분의 2 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칙은 50% 넘을 수 없다. 원칙인데 50을 넘어서 60%까지 하게 하려면 이때는요. 이제 지방 그 해당 지정권자한테 인증이 필요하다. 근데 60% 초과해서 실제 80 부담시킬 때는 전체 토지 소유자 수의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하다. 요 같은 또 중요한 사항이죠. 꼭 봐주십시오. 해서 보시면 디귿 X죠. 자, 3분의 2가 동해야 70%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귿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리얼 보시면 평균 부담률 50% 넘습니다. 60%까지 하려면 지정권자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이고 맞는 것은 기억과 리얼이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또 문제를 한번 볼까요? (8번) 문제 봅니다. 예, 지금 나왔네요. 토지부담입니다. 토지부담률 산정 공식도 이제 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토지부담률 간보율이죠. 간보율. 토지부담률 산정 공식입니다. 요건요 환 빼기 시입니다. 환 빼기 시분의 법 빼기 시 곱하기 100%입니다. 100% 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토지 면적, 그 다음에 보르지 면적, 천자한테 주는 토지 면적입니다. 그런데 종전 토지가 여기에 포함시킨다라는 말도 여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환지계획구역 전체 토지가 얼마냐? 보니까 전체 토지 면적이 이제
20만입니다.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시행자한테 준 토지 면적이 얼마냐? 2만이는 2만이 있습니다. 근데 요 2만 속에 보니까요, 종전에 우리가 만을 또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대입니다. 대요. 다음이다. 다음에 보류지 면적 10만 6,500이다 되어 있습니다. 빼기 해서 또 요거 합친 거죠. 3만이요? 3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7만 분해 보시면 저기 76,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요, 이게 해보시면 이것이 45%가 이제 곱하기 100% 하면 45%가 이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환 빼기 시 분의 포 빼기 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9번입니다. 자, 틀에서 무엇이냐 묻네요. 우리 환지객 속에 필지별 환전명세가 포함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1번. 또 2번입니다. 자, 모든 계획의 작성 기준 하면요,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근데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번 X입니다. 환지 계획만 치는 작성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평가 협의에 관한 각종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요, 해당 그 정관 등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신기가 작성한 환지 계획 일단에서 관할 시군한테 인가받는다.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5번이죠. 항상 환지에 대해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먼저 선평가,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냥 평가 심의한다.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위 심의청에서 결정한다 해서 또 나왔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다 했던 상이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가봅니다. 자, 11번 이하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